내가 평생 흙 묻은 손으로 가족을 먹여 살렸는데 내가 지금 내 삶을 이렇게 우습게 보는 거냐? 내가 시댁 무시하면서 친정만 챙기고 싶으면 차라리 친정 가서 살 거라. 여기도 너가 챙겨야 할 집이라는 걸 잊지는 말아야지. 어머님, 저는 제 부모도 챙겨야 하는 사람입니다. 다들 저만 바라보는데 제가 여기까지 신경 써야 하는 건 너무해요. 저도 이제 한계예요. 왜 저한테만 다 책임을 떠넘기시는 거예요? 아버님, 어머님, 너무 고지식해서 숨이 막혀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경상북도 김천에서 평생 농사일로 가족을 위해 헌신한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가장 소중했던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상처받고 다시 일어서기까지의 여정을 담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고 서로를 더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경상북도 김천에 사시는 이종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상북도 김천시에 사는 65세 이종환입니다. 저는 평생 농사일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아침 이슬에 젖은 논두렁을 걸어 다니고 뜨거운 햇볕 아래서 땀 흘리며 일하는 것이 저의 일상이었습니다. 비가 올 때는 디닐하우스를 점검하고 가뭄에는 물을 댈 걱정에 밤잠을 설친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힘들면서도 행복했습니다. 흙 속에서 자란 곡식이 자식들 밥상에 오를 때마다 뿌듯했고, 우리 가족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결혼 후 처음 논밭을 가꾸기 시작했던 그때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합니다. 아내와 저는 작은 밭에서 일을 하며 서로의 손을 맞잡고 웃곤 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자식들에게는 좀 더 나은 삶을 줄 수 있을 거야. 그 말을 되뇌이며 우리는 몸이 부서져라 일했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은 온전히 자식들에게 바쳐졌고, 우리 아들은 그 기대에 부응하듯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공허하고 답답합니다. 아무리 일해도 즐거움이 느껴지지 않고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무거워지기만 합니다. 제게 있어 가장 안전하고 편안해야 할 집이라는 공간이 이제는 오히려 피하고 싶어진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며느리와의 갈등 때문입니다. 처음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며느리는 정말 밝고 싹싹한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우리 집에 복덩이가 들어왔다고 말하며 흐뭇해하곤 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화목했습니다. 아들이 바쁜 와중에도 가족들을 챙겼고, 며느리도 집안일을 도우며 저희와 정을 쌓아가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며느리가 수확철에 밭으로 나와 이렇게 물었던 날도 기억납니다. 아버님, 이거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디를 먼저 하면 될까요? 그런 며느리를 볼 때마다 저는 이 아이는 정말 우리 가족이구나라는 안도감과 믿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은 일처럼 느껴졌던 행동들이 점차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족을 대하는 며느리의 말투와 태도, 그리고 행동에서 점점 무관심과 냉담함이 느껴졌습니다. 농사는 왜 그렇게 힘들게 하세요? 요즘은 다들 편하게 사는데. 그 말이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제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평생 농사일로 살아온 제 삶을 부정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가 보여준 냉담함과 무시는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아내와 아들은 제가 이런 마음을 털어놓을 때마다 별일 아냐. 그냥 신경 쓰지 마요. 하지만 제가 느끼는 상처는 점점 깊어졌고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 보아도 며느리와의 갈등이 끊임없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을 겪어보신 적이 있나요? 가족과의 갈등, 그리고 그로 인한 외로움과 고통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일일 겁니다. 저는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든 해답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도 가정의 소중함과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의 중요성을 함께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다시 마음이 무거워지네요. 그래도 오늘 저는 용기를 내어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려 합니다. 며느리가 보여준 숨겨진 두 얼굴과 그로 인해 우리 가족이 겪은 갈등, 그리고 그 속에서 제가 느낀 고통과 혼란을 솔직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공감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집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경상북도 김천에서 평생 농사일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결혼 초기, 아내와 저는 작은 농과 반 면마지기만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허름한 농기구와 낡은 집 한 채. 그것이 우리가 가진 전부였죠. 하지만 가난은 우리를 좌절시키지 못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새벽부터 일어나 들판으로 나갔고 손발이 부르터도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농사는 힘든 일입니다. 비가 오면 비가 와서 걱정이고 가뭄이면 물이 부족해서 걱정입니다. 하지만 그 고생이 헛되지 않았던 것은 우리가 키운 곡식이 자식들의 밥상에 올라갈 때마다 느껴지던 자부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노력은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땅은 배신하지 않았고 해마다 수확량이 늘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살던 시절을 지나 조금씩 안정된 삶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우리 부부의 희망이었습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아내와 저는 아들의 교육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밥을 먹고 농사일을 나가기 전에 아들이 학교에서 쓸 준비물을 챙기는 일은 늘 제 몫이었습니다. 아버지, 학교 끝나고 바로 집에 올게요. 아들이 학교로 가는 모습은 저에게 언제나 큰 위안이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나처럼 살지 않게 하자는 다짐으로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아들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후 도시의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고등학교 시절 내내 성실하게 공부했습니다. 그 시절 저는 매일 새벽녘 경운기를 타고 아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나 추운 겨울에도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합격하던 날, 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아들도 나와 다른 삶을 살게 될 거야라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아들은 안정된 직장을 구하고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다 제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훌륭한 가정을 꾸리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신부될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들은 신부가 예의 바르고 성격이 참 좋다며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를 처음 만난 날이 지금도 선명히 기억납니다. 집안에 처음 인사를 오던 날, 며느리는 단정한 차림으로 밝은 미소를 띠며 저희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잘 부탁드립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러워 저와 아내는 서로를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아들에게 정말 좋은 짝이 생겼구나
하고 말이죠. 결혼 후 몇 달 동안은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며느리는 예의가 바르고 집안일도 척척 해냈습니다. 특히 농사일이 바쁜 시기에는 밭으로 나와 저를 돕는 모습이 정말 기특했습니다. 아버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며느리가 묻는 소리에 저는 웃으며 일의 방법을 가르쳐주곤 했습니다. 그런 모습에 아내도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아가야, 너는 우리 집의 복덩이야, 복덩이. 가족끼리 둘러앉아 저녁밥을 먹으며 나누던 이야기와 웃음소리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 화목했던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감이나 적응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변화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으로 이상하다고 느낀 건 며느리가 점점 농사일이나 집안일에 관심을 덜 보이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밭일에서 돌아와 힘들어하는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요즘은 농사보다는 다른 일을 하시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 라는 의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의 태도는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농사일 이야기를 하면 별로 듣고 싶지 않아 하는 모습이 역력했고 집안에서도 친정 이야기를 자주 꺼내며 그쪽에 더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내는 저와 대화를 나누며 이런 상황을 걱정했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가정에 찾아온 변화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우연이나 오해로 넘길 수 없는 것이 되어갔습니다. 며느리와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아들이 집을 비우는 날이 잦아지면서였습니다. 아들은 직장에서의 일이 많아져 주말에도 집에 머물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집안의 공기는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아들이 있을 때는 화목했던 분위기가 아들이 떠나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밭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고 허리가 뻐근해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흙 묻은 옷을 털고 있는데 며느리가 문을 열고 나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옷에 흙 좀 털고 들어오세요. 집에 흙이 들어가면 청소가 얼마나 힘든데요. 그 말에 저는 멍해졌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무언가가 탁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잊었구나. 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며 얼른 흙을 털어냈습니다. 하지만 속에서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땅에서 땀 흘리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가 이 집에서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며칠 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던 중 며느리가 무심하게 농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농사일을 왜 하세요? 그냥 남한테 맡기고 편하게 사시면 되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숟가락을 내려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눈치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그런 말 하면 아버지가 얼마나 서운하겠니? 하지만 며느리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농담이에요.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 말이 농담이든 진담이든 제 가슴 속에는 날카로운 비수가 꽂힌 듯 아팠습니다. 며느리의 태도는 점점 더 변해갔습니다. 농사일이나 집안일에 신경 쓰지 않는 정도를 넘어 이제는 대놓고 친정만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는 아예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친정에 일찍 좀 갈게요. 거긴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여기도 준비할 게 많다. 말했지만 며느리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아버님이랑 어머님은 두 분이서 다 잘하시잖아요. 친정은 제가 없으면 안 돼요. 그 말을 들은 아내는 한숨을 내쉬며 그저 고개를 숙였고 저는 속으로 부글부글 끓는 마음을 간신히 다잡아야 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내 사이의 갈등도 점점 심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부엌에서 두 사람이 말다툼을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너무 친정만 챙기는 거 아니냐? 여기도 내가 신경 써야 할 집이다. 이 집은 저 없어도 잘 돌아가지만 친정은 저 없으면 안 돼요. 어머니는 아직도 옛날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 말에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상황이 제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탓이라는 생각이 들어 스스로를 원망했습니다. 갈등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돈을 빌려서 친정에 가져다 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낮은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여보, 민지가 친정에 일이 생겼다고 금방 갚는다고 해서 빌려줬는데 갚을 생각을 안 하네요. 저는 귀를 의심하며 물었습니다. 얼마나 빌려갔는데? 1,000만 원. 근데 몇 달이 지나도록 말이 없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며느리 민지에게 따져 묻고 싶었지만 아내는 저를 말렸습니다. 괜히 경수가 알면 더 큰일 나. 당신이 참아야 해. 하지만 속에서 울컥하는 마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며느리 닌지와 직접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닌지가 거실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고 있을 때 조용히 다가가 말했습니다. 아가, 돈 문제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 그 순간 며느리는 당황한 듯 고개를 들더니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지금은 여유가 없어서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하니? 기다릴 만큼 기다려준 것 같은데 너도 알다시피 우리도 넉넉한 형편은 아니다. 그 말을 들은 며느리는 순간 표정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저도 서운해요. 언제는 며느리도 자식이라고 하시더니 돈에는 칼이시네요. 대화를 마친 뒤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속에서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좌절감이 동시에 끌어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더 이상 우리 가정이 웃음꽃이 피던 평온했던 시절로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며느리와의 갈등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이제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도 할 말을 잃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작은 갈등이라도 서로 대화로 풀어갈 여유가 없었고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밭에 나가기 위해 새벽같이 일어났습니다. 아내는 전날 허리 통증이 심해 쉬어야 했기에 혼자서 밭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농기구를 챙기며 허리띠를 동여매던 제게 며느리가 지나가다 툭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아버님, 허리가 그렇게 안 좋으신데 그만 일하셔야죠. 이제는 좀 쉬세요. 그 말은 겉으론 걱정처럼 들렸지만 제게는 마무라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저를 향한 무심한 시선이 느껴졌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일을 안 하면 뭘 먹고 살겠니?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견딜 수 없는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흙을 만지고 땀 흘렸던 제 삶이 무가치하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의 태도는 이제 대놓고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내도 점점 지쳐갔고 저 역시 일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저녁이면 아내는 밥상을 차려놓고 한숨만 쉬며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어요. 우리 며느리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도 함께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이 크게 터졌습니다. 그날은 명절을 앞둔 주말이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준비해야 할 일이 많아 아내와 저는 이른 새벽부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아침을 먹으며 태연히 말했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두 분이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저 친정에 가볼게요. 거긴 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내는 눈이 동그래지며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여기도 명절 준비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러나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은 혼자서도 잘하시잖아요. 친정은 제가 없으면 안 돼요. 그 말을 들은 아내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방에 들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싶어요. 저는 아내를 달래며 그저 참아라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내 사이의 갈등은 그 후로도 이어졌습니다. 부엌에서 아내가 혼자 일을 하고 있으면 며느리는 한쪽에 앉아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 적도 있습니다. 아가야, 식사 준비 같이 하면 안 되니? 너무 친정만 신경 쓰는 거 아니냐. 여기도 내가 챙겨야 할 집이다. 그러나 며느리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나서면 걸리적거려서 안 돼요. 제가 같이 하는 것보다 어머님 혼자 하시는 게 더 빠르잖아요. 그 말에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조용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빌려간 돈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며느리가 빌려간 돈은 아직도 줄 생각을 안 하네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며느리와 직접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가 소파에 앉아 있을 때 다가가 말을 꺼냈습니다. 아가, 빌려간 돈 문제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 며느리는 순간 당황한 듯 보였지만 이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지금은 여유가 없어서요. 기다리시는 김에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돈 너의 어머님이 식당 일하면서 모은 돈이다. 너가 급하다고 해서, 금방 갚는다고 해서 빌려준 거다. 근데 지금에 와서 여유 없다고 기다려 달라고만 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니? 우리도 기다려줄 만큼 기다렸다고 생각한다. 그 말에 며느리는 얼굴 표정을 붉히더니 말하더군요. 아버님, 제가 시집살이 하느라 힘든 건 안 보이세요? 저도 제 나름대로 애쓰고 있잖아요.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방에 들어와 문을 닫고 앉아 있자니 억울하고 화가 치밀어 올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이중적인 모습은 저희 부부를 더욱 지치게 했습니다. 아들이 집에 있을 때는 따뜻하고 살뜰하게 챙기는 모습을 보이지만 아들이 없으면 차갑고 냉정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내와 저는 아들에게 이 상황을 이야기해야 할지 수없이 고민했지만 아들이 상처받을까봐 두려워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런 모든 상황이 반복되며 집안은 점점 더 아수라장되었습니다. 파티를 나가서도 한숨이 나오고 집에 들어와도 웃을 일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깊이 고민했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 이제는 아들에게 모든 걸 말해야 할 때다. 그 결심이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결국 저는 아들에게 모든 사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아내와 함께 아들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그동안 쌓인 감정을 꺼내기가 쉽지 않았지만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습니다. 얘야, 우리가 너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다. 아들은 저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놀란 듯 물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세요. 저는 잠시 머뭇거리며 생각을 정리한 뒤
며느리와의 갈등에 대해 하나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농사일에 대한 무시 발언부터 시작해 아내와 며느리 사이의 갈등, 친정만을 챙기는 태도, 빌려간 돈 문제까지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말을 하면서도 속이 쓰리고 목이 메어 몇 번이나 말을 멈추었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우리가 뭐 그리 잘못한 게 있나 싶다. 그런데 내 처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니 너무 속상하다. 아들은 제 이야기를 들으며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처음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고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야기를 모두 마쳤을 때 아들은 고개를 떨군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괜히 이런 이야기를 꺼냈나 싶어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결국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더 살펴야 했는데 이렇게까지 몰랐습니다. 그 말에 저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내도 울먹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니. 우리도 너를 탓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이제는 내가 이런 상황을 알아줬으니 다행이다. 다음 날 아들은 며느리와 대화를 나누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며느리의 반응을 떠올렸지만 아들에게 그를 말릴 이유는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는 아내와 방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한참 동안 이어졌습니다. 대화 도중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이 들렸습니다. 너 왜 우리 부모님한테 함부로 댔어? 아버지, 어머니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반면 며느리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고 결국 그녀가 울음을 터뜨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화가 끝난 뒤 아들은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민지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니 앞으로는 더 잘하겠다고 약속했으니 한번 지켜봐 주세요. 그날 이후 며느리는 조금씩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일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고 저희 부부를 대하는 태도 역시 달라졌습니다. 이전처럼 무심하거나 차가운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나아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작은 변화들은 저희 부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들도 주말마다 시간을 내어 저희를 도와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집안일을 돕고 저와 함께 파티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저도 마음속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얘야, 내가 이렇게 자주 함께 해주니 정말 고맙다. 아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더 신경 쓸게요. 아버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갈등은 어느 가정에나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대화로 풀지 않고 쌓아두기만 한다면 큰 상처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서로의 진심을 마주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그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갈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지금도 한 가지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가정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도 더 평화롭고 행복한 날들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가족은 때로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진심으로 마주하고 대화할 때 비로소 치유가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작은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도 가정의 소중함을 느끼고 따뜻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